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그렇죠?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부가가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한 10시간 정도 부가가치세 이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준비된 FAT 1급에서의 이론은 끝이 납니다. 네, 마지막 잘 정리하시고, 이 부가가치세 이론에 대해서는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필기시험에서 무려 몇 문제가 나오냐면 5문제가 나옵니다. 15개 중에서 5개가 다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의 공부가 FAT 1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론에서 5문제면 10점에다가 실기에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회계 처리가 24점이 배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0점에다 24점 더하면 무려 34점이 부가가치세 쪽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네, 34점. 그래서 우리가 이 FAT 1급에서 세무 부분이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만 알차게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많은 점수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는 우리 어제 앞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부터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 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앞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거래의 경우는요 사업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비자가 한다고 그랬죠? 소비자가. 근데 납부는 누가 해요? 사업자가. 두 번째, 그런데 국내의 재화가 아니라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여기서 수입하는 자라는 것은 개인, 즉 비사업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수입하는 자, 그 안에는 비사업자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예. 비사업자.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재화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그러면은 사업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입의 경우는 비사업자인 개인들도 납부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잠깐 밑에 그 부모님 와 계셔서 5분만 내려갔다 올게요. 밑에 부모님 와 계셔서 잠깐 5분만 내려갔다 올게요. 빨리 와야 돼요? 네네.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 이게 뭔가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이 말이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며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러니까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에 세관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기단서를 세관장이 발부를 합니다. 세금 기단서를. 자, 다음은 사업자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그랬는데,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이 있을 거 아니냐. 요건에 3가지 요건을, 중요한 요건을 보면은요, 첫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재화라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죠. 공기청정기, 컴퓨터, 뭐 마이크 이런 것들을 이제 재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용역이라 하는 것은 서비스 하는 거죠. 서비스, 청소 용역, 경비 용역 이런 것들이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 용역 이런 것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두 번째, 영리 여부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죠. 영리 목적 여부는 불문.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 사업자라고 하진 않는다 이거죠.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왜? 어떤 경우에?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사람은 그 단체나 법인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단체 마찬가지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시에서 보면은요,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 사업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주차 관리 요원들이 우리가 여기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면은 주차 관리 요원들이 그 주차 요금 징수하잖아요. 그거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요? 이천시에서 하는 것이죠. 근데 주차장 사업이 시에서 하면 면세 사업이고 개인이 하면 과세 사업이냐? 그러지 않아요. 다 과세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천시가 어디에다가? 세무서에다가 뭐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영리법인 하면은 그 원래 법인의 취지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부가가치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뭐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그게 주차장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징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리 사업이냐 비영리 사업이냐, 그러니까 영리 목적 여부와는 관계 없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의 형태를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사무실이 있다든지 뭐 공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매장이 있다든지 그래야 그게 사업자라는 사업상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를 갖추라 이 말은 제조업이면 뭐 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판매업이다 그러면 판매하는 상점 매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일시적으로만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판매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마을의 부녀회에서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가령 쌀축제를 설봉산에서 일주일간 한다고 볼까요? 그러면 쌀축제 기간에 창전동 부녀회에서 가가지고 무슨 떡을 만들어서 만약에 팔았다. 그런데 계속 그 부녀회에서 떡을 매달 팔아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그건 사업자로 봐요. 그런데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다. 어떤 행사 때, 마을 행사 때, 무슨 바자회 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 그것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요건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고, 근데 물론 여기서 과세재화 여기 있구나. 과세 대상. 이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은 해당이 없어요.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그게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사업자인데 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에요. 제가 하는 사업은 지금 교육 서비스거든요. 교육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이러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소득세를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사업에 관한 소득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니까 사업자는 저 같은 이러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사업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이 해당이 되고 영리 목적 여부 불문이고 그 다음에 사업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밑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입니다. 네, 과세 사업자. 네, 밑에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밑에 이런 말이 있죠. 주1 해가지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아니다. 이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예,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취업을 하실 때 면세 사업장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일은 하나도 할 일이 없어요. 예,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물론 면세 사업자에 대한 것도 조금 합니다. 왜냐? 과세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면세 사업자하고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세 사업자에서 학원에 가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지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래는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나 이런 개인을 상대로 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은 있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바로 이 과세 사업자들만 하는 거예요. 네. 면세 사업자하고 개인 비사업자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네,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과세 사업자를 어떻게 나눠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예. 일반 과세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주식회사 이런 법인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예. 이런 법인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 좀 한다 싶은 사람들은 다 일반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간이 과세자는 뭐냐? 간이 과세자는요, 사업을 아주 작은 규모로 하는 동네 사람들만 상대로 하는 조그마한 가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액이 아주 작아요. 연간 4,700만 원 이하. 그러면 연간 한 4,700만 원 이하라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월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4,7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은 한 달에 한 390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버는 사업자다. 그러면은 혼자 사업하는 정도 되겠죠. 한 달에 400만 원 벌어 가지고 직원 봉급 주고 사장이 이익 챙기고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자기가 혼자 장사하는 그런 형태의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하는 장사 뭐가 있을까요? 뭐 식당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조그만한 뭐 전파사 같은 거, 이런데 뭐 외부에서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만 이렇게 사쓰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안 합니다. 그냥 영수증 있죠? 영수증 문방구에서 여러분이 길다랗게 돼 있는 거 영수증, 그런 영수증을 팔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사업자, 즉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어디 중에서? 사업자 중에서. 근데 아까 저 위에서 나왔었죠? 사업자가 아니어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는 뭐였어요?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아시겠죠? 아까 저 위에서 여기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이런 의무점이 생기죠. 위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그런데 수입에서는 말이죠. 뭐가 빠졌어요? 용역이 빠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그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아요. 용역의 수입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알아두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재화, 뭐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무슨 전자제품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직구하면 거기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용역을 수입한다? 예. 용역 수입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개인들이. 네. 어떤 서비스를 수입하는. 이거 과세가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사업자의 정의, 이거 사업자의 요건, 이거 잘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과세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아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구분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일반 과세자를 보세요.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과세기간을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1기는 언제?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21일이죠. 그러면 1기인가요? 2기인가요? 지금 현재가? 네, 2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반기 하는 게 1기고 하반기 거기가 2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요. 그런데 간이 과세자는 1기, 2기가 없어요. 그냥 1년 전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하나의 과세기간이에요. 예. 이게 과세기간이 두 개가 있고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뭘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되냐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간이과세자는 1년에 이렇게 과세기간이 한 번이니까 1월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돼요. 예.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기간이 두 번이네요. 그러면 1기 때 한 번, 2기 때 한 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밑에 내려가면 예정신고라는 게 있으니까 그 예정신고도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과세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것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첫 번째 과세기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10월 21일 날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과세기간,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10월 21일 날 사업을 시작을 했고 10월 2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며칠이에요? 이날이죠? 12월 31일. 그러면은 10월 21일부터 이날 사업을 개시한 자의 첫 번째 과세기간은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그러면 12월 31일 딱 끊어가지고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6개월이 되어야 한 과세기간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딱 끊어요. 무조건. 폐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그 다음 달 25일 날 세금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폐업을 한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오늘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언제죠?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폐업일 10월 21일이 폐업한 자의 과세기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언제 납부해야 된다고요?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해요. 그래서 폐업한 자는 이날까지 안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나는 폐업을 오늘 했는데 12월 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내년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겠구나.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폐업한 달 다음 달 25일 날 세금을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라고 했네요. 예, 아까 여기 간이과세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하는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하겠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일반 과세자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일반 과세자를 하면은 과세 기간도 1년에 2번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더 번거로워지는데 왜 포기를 하느냐,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예.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사업자들은요, 이제 좀 사업 좀 잘 해보려고 할 때 그렇게. 자, 아까 제가 간이과세자는 그런 얘기 살짝 했죠. 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해요? 발행을 못해요. 영수증밖에 발행을 못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전파상이라고 할까요? 무슨 동네 사람들만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큰 회사에서 우리 가게에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이런 거 좀 만들어줄 수 있나요? 예, 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한 달에 100개씩 이거 만들어서 납품해달래. 예. 그러면서 돈이 얼마냐? 1,000만 원씩. 예, 매달 1,000만 원씩 돈이 그 정도 돼. 그러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래요. 나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세무서에 가가지고 일반 과세자로 바꿔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간이과세 포기입니다. 예. 사업 좀 크게 하려면 간이과세 포기해야 돼. 예. 그리고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예, 그때부터 그냥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돼요. 그러겠죠? 내가 좀, 이게 동네에서 자그만하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크게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되고, 나는 처음에 그냥 동네에서 직원 안 쓰고 나 혼자 어느 회사 다니는 식으로 그냥 나 혼자 인건비 정도 장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해야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없죠. 그런데 크게 하려면 포기한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큰 기업체하고 거래하려면 큰 기업체에서는 간이 영수증 이거 안 받아요. 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거를 포기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포기한 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 사업기간은 그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번호로 신고하는 거고, 일반 과세자 과세기간은 그 다음 달이 되겠죠. 포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일반 과세자로 신고를 하라. 이렇게 중간에 과세기간 중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두 번 과세기간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아까 1기와 2기만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애정신고기간이 또 나와요. 애정신고기간을 보니까 1기 중에서 3개월 1월부터 3월까지, 2기에서도 3개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1기, 2기가 원래 일반 과세자의 1기, 2기가 6개월이잖아요. 그 6개월을 또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을 애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애정신고기간. 그런데 이 애정신고 납부는 여기 지금 파란 글씨로 써놨나요? 파란 글씨로 좀 여기는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법인만 해당된다 이거. 법인이요. 여러분 법인 하면 주식회사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납부가 없어요. 그냥 1기, 2기 1년에 2번만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주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것과 애정신고기간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애정신고 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 된다 이랬죠. 그렇게 된 셈이죠. 아까 원래 1기와 2기가 있는데 애정신고까지 따지면 결국에 3개월마다 하게 된다. 가로 열고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에 고지세액만 납부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개인사업자는 신고 납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애정신고 때는 고지 납부다. 고지세액이다 하는 말은, 여러분 고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우편으로 세무서에서 고지서라는, 이거 세금 내라는 그 통지서예요. 그걸 우리가 고지서라고 보통 말하죠. 그 고지서대로 납부한다 해서 고지세액 납부입니다. 법인은 신고해야 돼요.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이만큼입니다 하는 근거 자료, 그 신고서죠. 신고서를 쫙 만들어 가지고 자진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고, 법인은.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 때는 고지서 날라오면 그거 딱 내고 그냥 다른 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무가 간단하겠죠. 은행에 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외가 책에 어디엔가 나올 텐데,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올 텐데, 예, 여기다 예외를 한번 써세요. 또 이게 지금 관련이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제가 메모장에다 써드릴게요. 손으로 쓰기 불편하니까. 네, 메모장에다가 요 밑에다가 여러분 메모를 해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개인 사업자 하더라도 좀 이상하다. 개인 사업자도 애정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고지세액이 있잖아요. 고지세액이 실제 고지세액이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이게 고지가 됐다고, 300만 원만 하면 해볼까요? 300만 원? 고지세액이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이 300만 원을,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세무서에서 300만 원을 애정신고 기간에 고지를 한 근거가 뭐냐? 전기 과세 기간에 6개월치 납부한 그 자료를 보고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6개월치 납부한 금액이 600만 원 세금을 납부했어요. 부가가치세를 우리 사업자가. 그러면 세무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3개월에 한 300만 원 정도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단순히 계산이 예측이 되죠. 그래서 전기 과세 기간에 신고 납부 아닌 그 절반을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1기, 2기, 그 다음에 내년 1기, 2기가 고르게 장사가 되는 거 아니죠. 계절을 타는 장사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특정 기간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휴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 휴업을 했다고 볼까요? 그래서 2기 때 한 2달 정도 사업을 휴업을 했어요. 그런데 고지세액은 전기 기준으로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지세액이 실제보다 3분의 1이면 고지세액이 3배라고 봐요. 3배 이상 많을 때는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한다라고 할까요?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개인 사업자는 애정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왔네. 예, 너무 많이 나왔으면 세금을 일단 애정 신고 때 그냥 내는 방법도 있어요. 예. 왜냐? 그거 신고해서 납부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300만 원 다 내고 언제 나중에 그 이기 확정 신고할 때 때는 개인 사업자도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확정 신고할 때 많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한 세금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많이 납부했으면 확정 신고할 때 찾아와요. 환급.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 국가에다 그냥 세금 넣어놨다가 나중에 찾으면 되겠지 해도 되지만 우리 사업하는 자들이 그렇게 세금을 미리 내놨다가 나중에 찾아올 그런 여유가 없는 사업자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고지서대로 내지 말고 신고해서 그러면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00만 원이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실제로 사업한 거는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만 납부하면 돼. 그러면 신고해서 납부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애정 신고 기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과세 기간의 1기와 2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고 간이 과세자는 1기, 2기 없이 1년이 하나의 과세 기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납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지라는 건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예, 납세지의 정의가 뭐겠어요?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그랬네요. 예. 소재지라는 말은 주소지를 의미하죠. 주소지. 예. 각 사업장이라는 거야. 각 사업장. 이 각 사업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장 여러 개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옷가게를 한다. 그러면 옷가게를 이천에서만 하겠어요? 예. 저기 뭐 여주에다도 하나 매장을 낼 수도 있고 서울에도 하나 낼 수가 있고 여건만 되면 직원들을 써가지고 여기저기 매장을 둘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 개라면은 각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가 돼요? 납세지가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의 등록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어디서 해야 된다?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어디까지나 원칙이에요. 예, 저 밑에 보면은 이제 이것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원칙은 사업장별로 뭐를 부가가치세에 관한 모든 행정 처리 사업장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옷가게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장 하면은 그 매장 주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업종에 따라서는 좀 애매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광업은 뭐냐? 그러면 채굴하는 거죠. 뭐 석탄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무슨 뭐 그런 뭐 구리 이런 것들 캐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도 있고 광업 현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디냐 이거예요. 당연히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사무소는 이천에 있고 그 구리를 캐는 광업소는 저기 강원도 뭐 원주 어디에 있다 하면은 거기는 현장이고 사무소는 이천이다. 그러면은 납세지는 어디가 돼요? 예. 이천 세무서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제조업. 제조업은 뭐예요? 물건을 만드는 사업자죠. 예.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겠다.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공장이죠. 공장. 그 다음에 건설업이나 운수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은요. 이 세 가지 업종은 특징이 뭐냐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건설업이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건설한다. 무슨 오피스 빌딩을 건설한다. 그러면
한 장소에서만 계속 짓는 게 아니죠. 공사 끝나면 다른 것도 주문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또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막 옮겨 다녀요. 운수업도 그렇죠. 운수업도 이천에서만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부산도 가고 그렇잖아요. 강원도도 가고 부동산 매매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매매업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부동산 매매업. 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뭐예요?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볼 것이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역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뭐예요? 사무소잖아요. 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즉 사무실이 바로 사업장이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건설업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롯데건설이 어디다 지금 이천에 아파트를 막 짓고 있어요. 거기 막 짓는데 가령 1,000억이 들어갔다고 볼까요? 그게? 그럼 이천 세무서에 내는 부가가치세는 하나도 없어요. 롯데는 본점이 어디에 있어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천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우리가 이제 자판기라고 하죠. 자판기. 이 자판기도 사무소예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단계 판매. 우리 다단계 판매 여러분 아시죠? 다단계 판매원들은 그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있으면 그 주된 사업장으로 보면 거기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거죠. 보통 주된 사업장을 다단계 판매원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매장을 별도로 안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판매원도 신고를 하는데 자기 주소지를 이렇게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를 하면 거기가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이 특이하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이 특이하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다른 것들은 다 여러분이 다 사무소입니다. 다 사무소예요. 따지고 보면. 다 사무소예요. 그런데 뭐만 부동산 임대업만 사무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냐?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 여러분이 지금 주소지가 이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봐요. 저기 강남에다가 원룸 빌딩 하나 가지고 있고 저기 대전에다가 또 원룸 빌딩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앞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 소재지에 가서 해야 되니까 강남 세무서에 가서 한번 해야 되고 대전에 가서 또 한번 해야 되고 이천에서 안 돼요. 어디서 한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납세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어디예요? 사업장별로 이행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사업장별로. 그러면 사업장이 어디냐? 이렇게 대부분 다 사무소들을 사업장으로 봐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더라. 자, 그 다음에 사업장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잘 들어두셔야 돼요.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직매장. 그런데 이런 데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것을. 자, 직매장. 여기 보면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을 좀 구분해야 된다.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직매장이라는 데가 뭐예요? 매장이잖아요. 매장.
그래서 뭐 직매장 하면은 우리 공장이 만약에 비누를 만든다 그러면 직매장 하면 우리 회사가 직접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 매장을 우리가 직매장이라고 그러죠. 예. 보통 이제 비누를 만들어서 그 무슨 마트나 이런 그 유통회사에다가 팔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직매장 하면 뭐예요? 제조한 회사가 직접 판매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매장은 사업장이에요. 예. 판매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하치장이라는 시설은 재화를 보관하는 창고예요. 예, 그런 창고는 사업장으로 안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이것까지 사업장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업장으로 안 보겠다. 그러면 임시사업장에서 파는 거는 어디로 봐야 돼요? 그냥 직매장이나 그냥 본점에서 파는 걸로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시사업장이라는 것은 무슨 뭐 경기대회 아니면 무슨 박람회 그런 행사에 나가가지고 그 행사에서 우리 회사 부스를 하나 임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행사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 제품을 팔았다. 예. 그러면 그 행사가 만약에 저기 전라남도 목포에서 있었다. 그러면 목포 세무서를 거기를 사업장으로 그러면 한다면 목포에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예, 행사 기간에만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원래 사업장이 이천이면 이천에서 판매한 걸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직매장은 사업장이지만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게 더 강력하냐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것이 더 강력한 제도입니다. 뭐가 강력하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더 간단하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뒤에 단어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건성으로 보면 안 돼요. 주사업장 하면 하나를 말하겠죠. 본점 같은 것. 총괄 납부라는 거예요. 그건 납부만 여기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납부라는 게 뭐예요? 세금 내는 거죠. 세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낼 필요 없이 본점에서 그냥 사업장이 세 군데라면은 세 군데 지역 거를 한 군데에서 본점에서 납부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것은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주의하세요. 총괄 납부. 어디까지나 납부라는 거. 자, 여기 밑에 설명 보시면 개념이 이거예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뭐만 해요?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보기가 자꾸 여러분 뭡니까? 눈속임하는 보기가 뭐가 나오느냐?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뭐뭐뭐에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신고는 안 되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되고 납부만 총괄해서 한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라. 시험 문제 보기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총괄 사업장은 어디가 되겠어요? 주로 본점, 주사무소가 되겠는데 뭐 지점, 법인의 경우는 지점을 총괄 납부지로 해도 인정하겠다.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이건 아주 강력한 겁니다. 네,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에서, 즉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사업자 등록도 하나만 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도 그 사업자 번호 하나니까 그걸로밖에 안 하고 신고도 한 군데서 납부도 한 군데서 그야말로 딱 한 군데서 그냥 다 모든 일 부가가치세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번호도 하나밖에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한 군데서만 하니까.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 단위 과세자라면은 본점이 무조건 사업장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도 주사무소니까, 예, 우리가 이제 주로, 사장님이 주로 있는 사무소를 주사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주사무소. 그래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예. 자, 사업자 단위 과세는 그야말로 부가가치세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군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총괄 납부, 요건 조심해야 돼요. 예, 요 설명에 잘못된 설명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 보기 시험 보실 때는 우리가 그 보기를 잘 보셔라 이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표도 지금 우리가 아까 그 표에서 조금 전 그 표에서 설명한 그 내용과 똑같아요. 예. 자, 총괄 납부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이런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는 사업장별로 다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 내는 거, 납부, 돌려받는 거, 환급, 이거는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응? 전부 어떻게? 예, 사업장, 여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은 그 한 사업장에서 다 한다 이거.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요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그걸 적용해 준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사업자 단위 과세도 사업 개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는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21일인데 지금 신고하면은 우리 2019년 2기 거는 적용 못 받아요. 이미 지나버렸어. 신고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신고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로. 그러면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내년 1기부터 예, 적용받아요.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이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과세기간에 대한 얘기였죠 지금까지. 그리고 납세지,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얘기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